엄마, 잘 도착했어? 엄마 정말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미안해요, 엄마. 엄마랑 통화하는 1시간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친정이 올 때마다 제 표정을 보면서 사위랑 사이가 좋지 않구나 어렴풋이 생각만 했는데 사위의 이런 모습을 보니 엄마도 많은 걸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펑펑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제 딸을 아는지 엄마는 딸, 내가 집으로 오는 길에 정말 많이 생각해 봤거든. 엄마가 서울로 갈게. 엄마가 이 집 팔고 너랑 셋째랑 중간쯤에 네가 말했던 그 아파트 거기에 살게. 엄마랑 같이 서울에서 살자. 엄마가 너 도와줄게. 늘 여유가 생기면 카페도 하고 싶다고 했지?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고. 엄마가 네 꿈 이뤄줄게. 하시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딸이 이렇게 시댁과 신랑에게 찬밥 신세로 사는 걸 보고는 더 서울로 와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았고 다음날 바로 시골집과 땅을 전부 다 정리하셨어요. 사실 엄마는 아빠가 유산으로 아파트도 들고 계셨고 친정엄마 앞으로 재산만 15억 정도 있으셨어요. 엄마는 평생 월세를 받으시면서 저희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하셨고 실제로도 한 번도 저희에게 바라신 게 없으셨어요. 저희가 생신이라고 선물을 사가도 저희의 옷이나 장난감으로 더 많은 선물을 해주셨죠. 엄마 집은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신랑이랑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시골집이라고 무시했죠. 명절에 저희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아니 그 시골집에 가면 할 것도 없고 내려가는 차도 밀리는데 꼭 명절에 친정에 가야겠니? 우리 아들 운전하는데 고생하겠다. 시골이라서 춥고 화장실도 안 깨끗하고 그런 거 아니니? 하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신랑도 늘 자기는 도시에서만 자라서 시골이 불편하다고 명절에 하루 자고 오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집이 정말 촌집이었냐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펜션처럼 되어 있었고 평소 깔끔하신 엄마는 사위가 오면 더 열심히 청소해서 시댁보다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시댁은 언제 빨았는지도 모르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불을 덮고 자라고 주셨는데 시골이라는 이유로 신랑은 하루 자고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랑은 시골이라 싫어한 게 아니라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친정이 싫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눈치가 보였겠죠. 하지만 그러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해봐야 되지 않나요? 저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으면 이제 가족으로 생각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잘해야 되는데 신랑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정확히 2달 만에 엄마는 서울로 이사 오셨어요. 엄마는 서울 강남에 15억 정도 하는 40평대 아파트를 매매하셨어요.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엄마가 이사하는 날 엄마가 1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거 알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이사하는 거 도와드리고 오는 길에 신랑은 투덜투덜 거리더라고요. 아니 장모님은 돈도 많으신데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 그리고 혼자 사는데 왜 그리 넓은 평수 아파트를 사신 거야? 우리 부부 좀 도와주시지. 우리 엄마가 당신이 뭐가 이뻐서 도와줘야 되는데 평소 당신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라도 드린 적이 있어? 생신이라도 선물 한번 산 적이 있어? 당신은 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바라기만 하지? 나랑 당신이랑 부부잖아. 당신이 딸인데 좀 도와주셔도 되잖아. 그리고 내가 뭘 그리 못했는데 내가 언제 당신 친정에 간다 했을 때 가지 말라 한 적 있어? 신랑의 이런 말에 기가 차더라고요. 친정에 가는 게 죄인가요? 그걸 왜 신랑이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신랑은 왜 그걸로 생색을 내는 건지 시어머니의 사상에 물들어서인지 신랑이랑 이야기를 할수록 계속 부부싸움밖에 되지 않아서 말조차 섞기 싫었어요. 친정집에 다녀온 날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 소리 하시는 겁니다. 신랑은 하루 사이에 또 시어머니한테 고자질을 했나 보더라고요. 아니 너희 엄마는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
너희 부부 집부터 바꿔주시지? 우리 아들 출퇴근 힘든데 회사 근처 아파트로 사주시면 좋을 텐데 혼자서 무슨 15억이나 하는 그런 비싼 아파트에 사신다고 그러는지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듣는데 정말 신랑은 모든 걸 시어머니한테 다 말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확히 아파트 가격까지 말씀하시면서 친정엄마한테 사위 전화 좀 바꿔달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위랑 딸이랑 잘 살게 도와주셔야지.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시네. 재작년에 너희 전세 옮길 때 5천만 원 주셔서 감사하다 했는데 더 주셨어도 되셨겠어. 여유도 있으신데 너무하시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말이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2년 전 저희 전셋집으로 옮길 때 5천만 원을 보태주셨고 시어머니는 10분의 1인 500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그날 시어머니도 친정엄마가 많이 보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돈도 안 받고 싶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셋값이 갑자기 올라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신랑도 2년 전에 우리 엄마가 5천 주셨을 때는 감사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5천밖에 안 주시고 혼자 좋은 아파트 산다고 부러워하시면서 빚고 와서 말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서울에 오시고 나서 신랑은 더 툴툴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차도 바꾸고 싶다고 매일 이야기하더라고요. 꼭 장모님께 사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건 자존심이 상한지 제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사람처럼 말이죠. 남들은 장모님이 사위 차도 사주고 한다는데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사실 돈으로 우리 차도 좀 바꿔주시고 하시지. 혼자서 왜 그런 넓은 평수를 사셨대. 우리 차도 이제 7년 돼서 소리도 나고 애도 태우고 다니면 대형급은 돼야지. 내가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재산 가지고 이야기하면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했지. 자꾸 이럴 거면 이혼해. 도대체 매일 차 가지고 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돈 모아서 사야지. 우리 엄마가 당신 혼자 타는 차를 왜 사줘야 되는데 당신이 언제 우리 태우러 온 적 있어? 그러자 신랑은 자기도 큰 소리를 내면서 이혼하자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민 이혼 합의서에 사인하고 다 하더라고요. 양육권도 저한테 준다는 서류도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하는 겁니다. 신랑은 제가 본인이 없으면 아이를 키우면서 못 살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늘 신랑을 필요로 하는 저라서 신랑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일부러 제가 큰 소리를 친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직장도 안 다니는 네가 어떻게 애 키울 거냐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이혼 합의서는 가지고 있었죠. 신랑은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 생각하는지 자기가 잘못한 일인데도 큰 소리를 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서울에 오시고 나서는 장모님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늘 툴툴거렸습니다. 친정엄마 덕을 보고 싶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오셨을 때 내쫓은 일을 한 이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신랑의 이런 모습에 더 싸우게 되었죠. 저도 신랑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잘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신랑은 네가 우리 엄마한테 뭐 그리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이혼하면 너만 손해지. 경력 단절돼서 일할 거 찾기도 힘들다며 마흔 살들 아줌마를 누가 고용해주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하는 신랑의 말에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이때부터 사실 저는 이혼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했죠. 그러던 날이었어요. 대형마트에서 한우의 전복에 엄마가 장을 봐주셨어요. 사실 엄마는 늘 저희에게 비싼 재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신랑은 한 번도 장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한 적 없지만 매해 겨울마다 한우곰탕에 고기에 인삼에 엄마가 다 챙겨주셨는데도 말이죠. 다들 거기 마트가 양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전복도 한우도 나누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저희 보고 다 챙겨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도 집에 가면 혼자 식사하셔야 하니 전복국을 끓여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을 보고 들어오는 길에 신랑을 만났어요. 신랑은 저희가 장 봐온 걸 보면서 제가 다 사서 엄마 주려는 줄 알더라고요. 이 많은 걸 다 샀어?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휴, 나 잠시 나갔다 올게. 그러더니 담배 사러 갔다 온다며 집을 나가는 겁니다. 엄마랑 음식을 나누면서 1시간 동안 재료장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또 띵동을 누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사실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서 신랑에게 다시는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드리지 말자고 했어요. 요즘 이렇게 아들이랑 며느리 사는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막무가내로 오는 시어머니 없지 않나요? 제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신랑에게도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실 때 띵동하고 초인종 누르고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신랑은 또 제 말을 무시하고 우리 집 비밀번호를 시어머니한테 알려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저희 엄마를 쳐다보면서 아니 사돈, 왜 또 오신 거예요? 서울에 사신다고 너무 자주 딸 집에 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쉴 수가 없겠네. 장은 네가 다 샀니? 전복에 소고기에 너는 우리 집에 올 때 매번 삼겹살만 사오더니 너무한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전세 만기라고 아들 걱정이 태산인데 너는 너무 천하태평 아니니? 어머니, 그 사람이 또 그 사이에 어머니한테 전화했나 봐요. 이거 한우랑 전복, 야채, 과일 전부 다 엄마가 저랑 아들이랑 먹으라고 사주신 거예요. 어머니 아들 돈으로 산 게 아니라요. 아니 그럼 애들 주고 그냥 가시면 되지 왜 집 안까지 들어오시는 거니? 당장 이제 나가세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이에요. 돈도 많으면서 사주시면 다 주고 가시면 되지 왜 나눠서 가져간다고 하시는 건지. 에휴, 우리 아들이 쉬지도 못하게 말이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보고 사돈 잘 지내셨냐는 그런 기본 인사도 하지 않고 화부터 내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모습에 더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요. 이런 행동은 정말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또 다가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안방문이 열렸고 정장 차림의 아저씨 2분이 나오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이분들은 누구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오시기 10분 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고 저희 집에는 집을 보러 사람들이 오셔서 작은 방하고 큰 방을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2년 전세 만기가 끝났고 저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랑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이사갈 집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신랑도 은근 장모님이 보태주시겠지 하면서 집을 알아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신랑의 그런 모습에 더 실망했습니다. 저희 전세 끝난 거 아시죠? 저희 집 보러 오신 거예요. 이 집 금방 나간다고 해서요. 시어머니는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건 아들에게 들어서 알고 계셨지만 저희 안방에 집 보러 오신 손님이 있는지 모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서 계셨고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희 시어머니 하시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계약한다는 분 있으면 바로 저희는 내일이라도 빼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루빨리 팔고 싶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너희 가족은 어딜 가려고? 그리고 이혼은 무슨 말이야? 제가 한 번만 더 친정엄마 오시는 걸로 시어머니가 난리치시면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신랑도 이혼합의서 작성했어요. 여기 보세요. 신랑 사인까지. 재산은 변호사 통해서 할게요. 이 집에 저희 엄마 돈 5천,
어머니 돈 500이죠? 나머진 대출이라 집 팔고 마면 바로 정리할게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혼 합의서에 사인한 게 맞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신랑도 급하게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저는 신랑에게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러 간다 말했고 합의서에는 신랑의 사인이 다 있었어요.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저희 엄마를 쫓겨냈을 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저희 부부는 일주일 내내 싸웠고 그때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은 더 큰 소리 치면서 사인을 했었거든요. 신랑은 그제야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혼할 결심을 한 걸 알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는 그냥 당신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진심 아닌 거 알잖아. 화가 난 상황에서 사인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혼한다고 하면 어떡하니? 아니 왜 여기 밑에 재산 합의서부터 양육권 포기각서까지 당신이 전부 사인하면서 나 같은 아줌마가 직장은 어떻게 구할 거며 돈 없는데 무슨 이혼하냐고 비웃었잖아.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가 부부인데 이런 일로 이혼하면 어떡해. 이제 장모님한테 이제라도 사위 노릇 잘할게. 이때까지 못한 부분까지 다 잘할게. 한 번만 봐주라. 한 번만 용서해줘. 신랑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당장 이 집도 팔게 생겼고 저는 이혼하고 친정에 가면 되지만 신랑은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무슨 이혼을 이렇게 하냐며 저에게 진짜로 이혼할 거냐며 몇 번이나 물어보셨고 저희 엄마 손을 잡고 애들 이혼시키면 좋을 게 없다고 말려달라고 사정사정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돈어른 왜 보고만 계세요? 딸 좀 말려주세요. 우리 손주부모가 이혼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화가 나서 이혼서에 사인한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 한 번만 말려주세요. 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엄마는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아파트 사면서 상가도 하나 분양받아서 딸이랑 카페를 할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사돈이 우리 딸 이렇게 무시하는 거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잘 만큼요. 내게는 너무 귀한 첫째 딸인데 재산을 끼고 있으면 뭘 하나 싶네요. 지금부터라도 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 당신은 아들 데리고 가. 나는 내 딸 데리고 갈 테니. 아니 사돈, 애들이 이렇게 이혼하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돼서 애들 이혼한다면 말리셔야죠. 딸 이혼녀 만들면 좋아요. 우리 아들이랑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혼시키면 어떡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사위랑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 사는 줄 몰랐죠. 내 귀한 딸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처음에는 임신해서 결혼시켰지만 딸아이 사는 거 보니 정말 가엾고 사위도 우리 딸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이혼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이만 나갈 테니 아들이랑 잘 살아보세요. 시어머니랑 신랑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 사정사정하면서 다시는 친정부모님이 오시는 걸로 구박하거나 눈치 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이를 생각해서도 이혼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평소 아이한테 잘하는 아빠였냐고 물으면 절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은 신랑만 늘 예뻐하셨고 저희 아들은 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아빠였기 때문에 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같이 있어서 좋은 부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몇 달째 같은 문제로 싸우는 저희 부부 모습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화해하면서 다시는 시어머니한테 저희 엄마가 오는 걸 알리고 시어머니한테 무턱대고 전화도 없이 집 대문을 열면 이혼한다고 각서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 또 시어머니한테 일러서 이 사달이 나는 걸 보니 한 톤의 미련도 남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 부부에겐 미래가 없다 생각이 들었고 신랑이 홧김에 이혼 합의서를 작성을 다 해줘서 손쉽게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신랑은 하루는 미안하다고 빌다가도 하루는 자기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냐며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사랑했을까 정말 후회가 됐어요. 이혼을 한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미안하다, 보고 싶다 하면서 문자가 오지만 전 다시는 신랑이랑 그 어떤 인연도 맺고 싶지 않네요. 저는 어머랑 카페를 하면서 더 즐겁게 지내고 있고요. 제 인생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없인 여기는 사람과는 더는 살 수 없죠.